안녕하세요. 닥터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와서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뭔가를 합니다. 그러거나 뭔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안절부절을 하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하는데요. 그게 뭘 필요해서 또는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를 할까요? 남자들은 아무래도 일이 많겠죠. 그러니까 일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별로 쓸데없는 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여자들은 주로 뭐 살림이죠. 청소, 빨래, 음식 만들기, 쇼핑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TV, 인터넷,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이걸 하는 게요, 이게 뭐 꼭 재밌어서가 아니에요. 또는 뭐 이게 스트레스 풀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닌 분들이 찾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사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요, 마사지가 뭐 꼭, 물론 이제, 이렇게 긴장을 풀게 해주긴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요,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냥 목욕탕 가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누워서 널브러져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꼭 마사지를 받는 거죠. 이게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네. 일단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불안하잖아요. 안절부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네, 아무것도 안 하면은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두 번째, 가만히 있지 못해서 뭘 하잖아요. 그거 뭘 하는 것도 내가 기력을 쓰는 거니까 스트레스인데요. 문제는 이게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쓸데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별로 성과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무성과 또는 저성과인데 힘을 힘들어 들었는데 별로 불필요한 걸 자꾸 한 거죠. 그래서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쉬운 거를 하는데 그게 TV, 인터넷, 스마트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TV 보기도 일입니다. TV, 스마트폰, 인터넷 전부 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쳐요. 또 그게 힘들고요.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를 어떻게 아시게 되냐면요. 이게 증세가 생깁니다. 이게 통증도 생기고요. 기능장애도 생기고요. 기능장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피로와 이 잠 못 잠이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 그리고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요, 더 먹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 먹고 있구나. 더 먹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그런다는 거죠.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할까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뇌는요, 제가 뇌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을 듣고 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 기능은 뇌의 그 대뇌피질이 하는 기능입니다. 저를 보고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생각하고. 근데 뇌에 그것만 있냐면요, 감정과 욕구 그리고 느낌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변연계와 시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 몸의 반응을 담당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 뇌간과 시상하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이에 회로가 생깁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기 회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 머릿속에서 뺑뺑뺑이 돌아갑니다. 네, 이 세 개의 분야에서, 그러니까 생각과 그 다음에 내 이 감정 욕구, 즉 느낌이죠. 느낌과 반응세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가만 있지 못하기 회로라고 합니다. 이게요, 태어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태어날 때 이런 게 있지 않았는데 후천적으로 습득된 회로입니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회로거든요. 이게 왜 만들어질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학습이 된 겁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건데요. 그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게으름을 혐오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우리가 꼴을 못 봐요. 다 뭐라고 한마디 하거든요. 게으르고 빈둥대고 이런 걸 꼴을 못 봐요. 두 번째가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뒤처질 것 같아요. 네, 이걸 두려워하거든요. 이게 또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내가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 성취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로 몰아간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기 회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요,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성취와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요, 자꾸
길들여지다 보니까 성취와 성공은 못하고 그 반대로 내 몸에 해가 되는 가만히 있지 못하기 회로가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 가만히 있지 못하기 회로를 깨면 됩니다. 네, 이게 뇌에 형성돼 있으니까 이 회로를 깨는 훈련, 이게 이제 거꾸로 가만 있기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기 훈련을 해야 되겠죠. 이 가만히 있기라는 건 뭐냐? 첫째, 몸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되죠. 근데 몸을 가만히 있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죠. 네, TV 보기, 인터넷 보기. 이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몸도 안 쓰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이 생각하기가 이게 바로 가만히 있지 못하기 회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걸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반대로 연습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멍 때리기입니다. 이걸 또 못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생각 중지 훈련이거든요. 네. 생각 중지 훈련은 아주 단순한 훈련입니다. 생각이 많고 가만히 있지 못할 때, 이럴 때 생각 중지라는 주문을 갖다가 2, 3초 간격으로 속으로 5분 동안 계속 외우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생각 중지 훈련인데 처음부터 생각 중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생각 끊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생각 중지 하면은 그 많던 생각들이 끊어져요. 2, 3초간. 그리고 다시 튀어나와요. 그러면 또 생각 중지, 또 끊어져요. 또 튀어나와요. 이걸 이제 5분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기 훈련이 되죠. 이렇게 가만히 있기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무료하고 답답하고 심심하고 우울하고, 심지어는 안절부절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거꾸로 이 가만히 있기 훈련하면서 무료, 심심, 답답, 우울하지 않으면 훈련을 안 한 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시작해 보세요. 빠르면 2주, 늦어도요 1개월이면은 가만히 있기 훈련이 확실히 됩니다. 하기만 하시면은요, 하루에 20분 이상 매일만 하면은요, 빠르면 2주, 1개월이면은 이 가만히 있기 훈련, 즉 가만히 있지 못하기 회로 깨기가 완성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지쳐지는 거 아니냐, 내가 불성실하게 보이는 거 아니냐, 내가 게으르게 보이는 거 아니냐, 내가 성취를 덜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두렵죠. 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덜하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덜하기를 해보세요. 2주 또는 한 달이 지나시면은요, 반드시 더하기가 됩니다. 현재 하던 대로 해보세요. 가면 갈수록 덜하기가 되는데, 닥터가 하라는 대로 덜하기를 하면은 2주 내지 1개월 후에는 더하기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기 훈련 오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까?